수당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현재 보험 경력 30년 차로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100억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회사 대표님이 말해주지 않는 보험 영업의 비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점심입니다. 네. 보험 대리점을 네. 현재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0년 되시는 분들이 사실 유튜브는 안 하는데, 그쵸? 다른 대표님들 대부분 안 하시죠? 네, 할 생각 자체를 안 하시잖아요. 그쵸? 힘들죠. 네. 근데 이 유튜브 보면 인재 경력이 뭐 1년, 2년, 뭐 3년, 5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네.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GA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또 하고 연합은 어떻고 기업은 어떻고 뭐 단일은 뭐고 막 이렇게 막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 초등학생을 보는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뭐 해박한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 네.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을 공유해주는 시간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GA라는 것은 이제 제네럴 에이전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2001년도 2년 이때가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는 시장이 99%가 전속 시장이었고요. 그때는 보험 종사자 제 기억으로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50만 명이 다 전속에 소속이 돼 있었고요. 제가 보험회사 10년 다니고 나서 이제 GA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처음 시작할 때가 그때가 저희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GA가 시작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 대리점으로서 GA가 많이 시작이 됐고요. 법인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정말 인터넷 발달과 공유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좀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 GA가 점점 커지고 대형화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각 보험회사의 그 성과 수당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규모가 작은 GA, 중소형 GA는 점점 경쟁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인 이하냐, 300인 이하냐, 500 이하냐, 중간이냐, 소형이냐.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중형 GA와 소형 GA는 거의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모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 성과수당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통계적인, 실질적인, 피부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 이상 대형 GA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500 이상이 늘다 보니까 중형 GA들이 연합체 형성이 됩니다. 각자 사업부 대표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지사 대표란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형태를 보통 연합형 GA라는 표현을 합니다. 연합형 GA들은 이제 중소형 GA들이 모여서 10명 모인 데도 있고요. 30명 모인 데도 있고요. 뭐 50명 모인 데도 있고, 많게는 뭐 거의 300개 가까운 뭐 연합형 GA 모인 데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규모의 시너지를 가지고 보험회사의 전체 합산 실적 가지고 협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높은 성과수당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 연합형 G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형 GA는 연합형 GA, 중소형 GA 다 많이 합쳤다기보다는 하나의 단일 기업형이라는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규정칙과 하나의 제도와 전산과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기업형 GA 비율은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 P사, R사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기업형 GA 몇 군데가 있고 기업형 GA와 연합형 GA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장단점은 좀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먼저 뭐 연합형 GA의 장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연합형 GA는 이제 각 사업부의 모임이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성과수당이나 이런 수당제기에 어떤 장점이 있어 수수료를 좀 높게 받는 구조는 됩니다. 그런데 연합형 GA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뭔가 교육을 꾸려나간다거나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무국의 기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 지원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간단한 서포트는 가능하지만 미래의 발전에서 뭔가 회사가 큰 결심을 한다라든가 어떠한 교육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회사로서 뭔가 기본을 갖추기엔 좀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전산과 통일된 규정과 통일된 제도 리스크 관리가 좀 조금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따라오는 한쪽에 뭐 소위 얘기한 먹튀라든가
이 리스크 관리 부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형 지혜 같은 경우는 아마 리스크 관리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규정과 제도와 전상이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유실이 안 좋거나 수급이 안 좋고 이럴 때 리스크 관리가 되게 타이트하죠. 다만 통상적으로는 기업형 지혜들은 아무래도 본사 스태킹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에 일하는 분들은 수당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회사가 관리가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유지나 수급이 안 좋은 분들은 정차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정과 제도가 다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자금이 받침이 되는 데는 어프론트 선수당 체계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점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본인이 과연 어디가 잘 맞는지, 본인이 연합형지의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지, 나는 기업형지가 잘 맞을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어디를 판단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나나 또 나를 믿고 다른 조직들에게